허원순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독일의 자동차 회사가 그런 짓을 했으리라고는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제가 좀 코멘트하기는 좀 자동차 자체만 보면 저는 조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자동차 연비 이거에 대해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네. 일반적인 관심밖에 못 갖는데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은 이제 저희도 뭐 이렇게 쭉 보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기술적인 건 모르겠고요. 뭐 놀랍죠. 독일이란데. 아무튼 독일 회사가 인정한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럼요.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면 Made in Germany. 독일 하면은 기계공업의 정말 참 기계화학 아닙니까? 네. 교본 같은 나라다. 네, 그리고 그 기계 중에 현대 우리가 쓰는 기계 중에서 그래도 뭐 근 100년 이상 가장 대표적인 기계가 자동차란 말이죠. 네. 이제 뭐 컴퓨터로 넘어가는 추세지만 어쨌든 컴퓨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계 하면은 독일이고 독일 중에서도 그 뭐 수많은 기계가 있지만 우리 생활 속 기계는 이제 자동차고 네. 자동차는 벤츠부터 수없이 했고 또 폭스바겐이 어떤 폭스바겐입니까? 그 국민차 네. 히틀러가 그 개발하라고 했던 그 사연 많고 얘기거리 많고 또 세계 1위입니다 생산량.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에 504만 대가 팔렸더라고요 전 세계. 야, 전 세계에서. 예, 그러니까 네. 연간 1,100만 대 판다 그러고요. 뭐 대단하죠. 또 폭스바겐 아래 그 뭐 람보르기니, 포르쉐 뭐그만 뭐 해가지고 네. 12개 세션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기아차가 한 그룹이 되시 그죠? 야, 그 포르쉐라 그러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예, 차. 그러니까 인수협병 해가지고 이제 12개 여기 보시면 벤틀리, 람보르기니, 네. 부가티 여기 유명한 고급차들 아닙니까? 스코다 뭐 그다음에 아우디도 여기 아우디, 네. 아우디도 같은 섹션이죠. 네. 포르쉐, 폴크스바겐도 있고 뭐만 스카니아 이런데 이번에 핵심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표님 어디 보면 기본적으로 그동안은 자동차의 리콜을 하면은 제조의 결함이었습니다. 네.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하다 보니까 네. 잘 만들려고 했지만 결함, 실수, 뭐 결과적으로 잘못된 오류가 있었다 이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조작이란 말이에요. 조작.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맥락이 다른 다릅니다. 겁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 이거는 형사처벌론이 나온다. 독일 매체 스스로 독일에서 언론 매체 스스로 이거 뭐 아우디가 망할 폭스바겐이 지금 망할 회사 망할 거다. 망해도 할 말이 없다. 예. 네. 그리고 뭐 CEO도 물러났고요. 그리스 상황보다 독일로서는 더 큰 충격이다. 네. 당연하고 이런. 왜냐하면 독일의 그 이 폭스바겐 그룹에 일하는 근로자가 협력자 77만 명. 독일이 수출이 독일 경제가 네. 50% 절반이 수출로 이루어지고 네. 그 수출 중에 20%가 폭스바겐이에요. 아, 그러면 이건 독일 경제로서도 거의 괴멸적 그렇죠. 타격이네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은 이제 이게 결함이 아니라 조작했다는 거. 네, 의도잖아요. 그리고 미국 측에서 조사가 들어온다는 거를 알고 나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어떻게든 무마를 하려고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처음에는 된다 안 된다 막 그랬다가 근데 미국에 그 시작한 게 처음에는 그거를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거 하려고 그랬댔죠. 그 좋은 걸 입증해 주려고 네. 정해 주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원래 자동차가 독일 유명하지만 그래도 자동차는 또 미국 아니었습니까? 본산지는 GM, 미국이죠. 네. 포드, 크라이슬러 어떤 자동차를 개인들한테 대중화한 건 미국이다 이거죠. 네. 그죠? 자동차가 벤츠하고 포드의 모델 T.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이카 네. 그다음에 자동차 마이카 집집마다 자동차인데 미국 가면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대. 네. 이거 대중화한 거는 미국인데 즉 미국의 어떤 플래그십 산업이다. 미국의 자존심과 뭐 걸린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 문화에 대해서 인류의 공간 개념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문명사적 사건이다. 정이 좋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또 저는 미국에 생활해 보니까 미국의 자동차 편한 게 이건 저 쇼핑하러 자동차 어디 중고 가게 가서 거기서 네. 올라가 거기서 사서 그냥 타고 오면 돼요. 예. 굉장히 그 팔고. 소유권 이전이나 예, 뭐 거기서 팔고 팔면 사는 돼요, 게 너무너무 뭐 간단하죠. 이 자동차 생활이 하트 그만큼 익스체인지라고. 예, 네. 그만큼 와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자동차를 중시하는 미국의 독일에 대한 어떤 응징, 네. 뭐 전쟁이라면 너무 음모론적인 시각일 테고 미국이 얼마 전에 왜 토요타 그 리콜 상태에서 토요타 가면 혼났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뭐 꼭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또 어떤 뭐 자연의 어떤 그런 네. 흐름상 와서 토요타를 한번 혼내니 독일의 그 디젤 차로 약진하는 독일 차에서 한 방 제대로 먹여버리는 미국이라는 네. 차원에서 제가 그 D공업대학의 그 교수로 예. 재직하는 저 고등학교 선배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예. 1년 전쯤에 들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때 듣고 이 긴가민가 했던 건데 요거를 하나 예측한 게 있고요. 이 폴크스바겐 사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현대자동차도 포함되는 일본 자동차, 현대자동차 등등에 대해서
말하자면 미국이 걸려면은 걸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네. 이게 브레이크 시스템에 관한 거였다고 지금 기억을 네. 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GM에서 만든 것만 지금 현재 그 미국의 모든 기준을 다 충족할 수 있고 네. 나머지는 걸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술 한잔하면 그런 네. 얘기 하잖아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이 세계에서 주머니가 제일 두터운 미국이 우리 국내 시장에 야 너희도 와서 좀 팔아먹으라 하니까 네. 전 세계 제품들이 들어가고 우리 현대 기아차도 거기서 마켓시아를 차지하면서 이 정도 큰 거지. 미국이 정시하고 야 너희들 우리 뭐야 브랜드야 아니야 네. 해가지고 정시하고 규제하면은 미국에서 시장을 잃으면 전 세계 그 증명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어 법대로 하자 그래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미국 중요하다. 뭐 그 술 한잔 먹고 하는 네. 얘기라서 우리가 아주 그거를 뭐 논리적으로 말하기는 해도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반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니 실제로 저기 한미 FTA 때 쌀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고 예, 역사적 문화적으로 아주 의미가 담긴 거다 그랬더니 미국 대표가 그렇게 따지면 자동차도 미국인에게 있어서는 역사적 그렇죠. 정서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물품이다. 예, 그 미국에서 자동차 문화라는 네. 것은 단순히 기계 이상이죠. 아까 뭐 공간의 이동 거의 네. 말씀드렸지만 어떤 현대 이 적어도 20세기에 개인들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의 모든 나라는 게 이 자동차가 상징적인 물건이니까요. 요즘은 이제 손안에 컴퓨터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 이런 문제를 봅니다. 그동안 이제 30년 논쟁이 벌어졌던 디젤 차와 가솔린 차의 싸움에서 네. 디젤 차가 한 방 먹고 자빠진다. 그렇다면 저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디젤 차가 친환경적이다. 연비가 네. 높다 해고 한 게 이게 거대한 흐름이 뭐냐 도무지 그동안. 이게 과연 맞는 말이었냐? 예. 네. 디젤 차는 친환경적이다. 이번에 지금 보면은 뭐 워낙 네. 뭐 부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아니다. 연비도 아니다. 그렇다면은 디젤 차가 친환경 그러니까 고연비라고 해야죠. 네. 고연비를 내세워서 세계 시장을 파고들었다는 데는 어떤 이런 폭스바겐적인 네. 혹은 독일 그 국가적인 뭐 그런 어떤 응원이나 네. 아니면 친환경론자들이나 환경 근본주의자들이 거기에 뭐 편성해서 그걸 평가해주고 하는 거대한 뭐 밀고 땡겨주기 어떤 흐름은 없었는지 환경론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안 하고 있죠. 네. 근데 그동안 환경론자들은 독일식 저 디젤이 괜찮다고 그 연료 네. 절감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독일의 폴크스바겐이 그 논리가 먹히고 무수한 실험을 통과하고 참 조작된 실험도 통과했으니까 실험을 통과하고 또 그런 홍보를 하고 그러면 어떤 환경론자의 어떤 지원이 있었는 건지 네. 아니면 환경론자들은 왜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 건지 이게 환경론자들도 모르고 당한 건지 그런 거 한번 글쎄. 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환경론자들도 모르고 속아서 우리도 네. 속았다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알았으나 그 어떤 응원과 프렌들리한 걸로 그거는 듣고 갔는지 우리가 의문스러운 게 모르는 너무 거죠. 많아요. 네. 의문스러운 네. 게. 그래서 신화는 무너졌는데 즉 디젤차 고급 디젤차가 휘발유 차보다 뭐 연비가 좋다 그 친환경적이다 하는 그 신화는 지금 두 개 신화가 무너졌는데 왜 그런 신화가 쌓였는가 이거 누가 만든 신화였는가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규명될 숙제가 나올 된 숙제인데 참 간단치는 않네요. 간단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국내도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국내는 뭐 우선 제일 맨 나온 게 이제 미국에서 그런 조치가 나니까 환경부가 평택으로 들어오는 폴크스바겐의 어떤 모델을 봉인 조치를 했다는데 네. 그게 다른 봉인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그래서 그건 헛발질한 건 아닌지 또 우리 국내에서도 디젤차가 환경차라 해가지고 친환경 자동차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환경 논리가 그 네. 일종의 종교처럼 왔고 우리 환경부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규제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 환경부나 환경주의자들은 그걸 유행 따라간 거냐 아니면 그 어떤 참 프렌들리한 뭐가 있어서 그랬느냐 이것 또한 간단치 않은 문제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은 무지 많은데 뭐 전 이거라고 지금 딱 부러져 말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저 따져볼 게 많고 의혹점도 많이 남았고 우리가 이 자동차라는 게 이게 또 그런 게 있대요. 워낙 고급 기술이 되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가니까 이번 미국 그것도 잘한 일이
예를 들어 폭스바겐이 어떤 자동차 디젤의 신모델을 특허로 만들어 버리면 네. 일반인들은 그 특허에 대한 자세한 프로그램에 접근을 못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특허 보호. 네. 예, 특허 보호 때문에 그 보면 특허 보호인데 네. 그 자체가 이렇게 특허 보호되니까 쉽게 접근을 못 하고 이러니까 아주 소수만의 리그가 형성되고 그걸 알만한 사람은 그 어떤 뭐가 있으면은 또 문제 제기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우리의 너무나 가까운 기계공업 자동차인데 그걸 검증하고 이런 거는 너무나 또 소수한테 손해가 있다 그런 상황이었네요. 야, 그럼 또 하나 독일 경제가 뭐 충격을 이겨내겠지만 유럽에서 가장 그 튼튼한 나라였던 독일이 이렇게 되면 휘청휘청하는 거 아닙니까? 신문 보도에 따르면 볼크스바겐 사태가 터지고 하루 만에 주가가 19% 빠졌다. 예, 그 다음날 또 빠졌으니까 뭐 한 반토막이 났죠. 네. 뭐 80조 원이 날라갔다고 했는데 뭐 주가 자체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가 자체는 이제 반영하면 이게 네. 유동적이니까 워낙 겁먹어서 던져라 이래서 뭐 폭스바겐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휴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복원할 수 있는데 독일의 그동안 독일의 이미지로 봐서는 뭘 해도 하지 않겠나 싶은데 워낙 뜻밖의 일이 벌어지니까 네. 참 예측 불가다. 이건 독일에서는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건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세계 1등 생산으로 1,100만 대로서 세계 1위 폭스바겐 그룹도 한 방에 휘청거린다. 네. 현대 기아차도 조심해라. 어디라도 네. 한 방이면 날아가는 지금은 그런데도 뭐 파업하고 뭐 더 내라 이것도 네. 지금 무지무지 우리가 어렵고 한 방에 쌓아가기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한 방에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요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 어떤 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그 인생은 한 방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아 인생 뭐 한 방인 거 맞다. 예, 한 방에 인생 역전해서 잘 살 수 있다. 예.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인생 한 방에 나가 떨어진다는 생각은 못 한다. 그럼요. 아니 제 이야기는 네. 한 방에 나가 떨어진다는 그게 제가 네.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그럼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예, 예. 거죠. 한 방에 나가 떨어지기도 쉽고 한 방에 그동안 로또에는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폭스바겐 보니까 제조업체가 이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뭐 제조업 아니라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업도 얼마나 치밀하고 저 고객들한테 참 투명하고 제대로 신뢰성을 다져야 되냐 그런 문제였고 또 이 정부도 예사로 대충 어물쩍 넘어가서는 네. 절대로 안 되겠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구시대 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에 뭐 로비에 넘어가서 막 어떻게 봐주고 네. 이런 류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리스크보다 정부가 근본주의자, 교조주의자 있죠. 뭐 일단 환경주의자라든가 네. 뭐 철저한 반시장주의자라든가 이런 교조주의 집단들한테 쉽게 넘어갈 확률이 더 큰 리스크로 저는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막말로 막 스포일 대가 조금 하면은 약간의 뭐 이런 걸로 봐준다 하지만은 네.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가정에서 환경주의자의 그 그림을 해서 막 정확하게 규제하고 점검해야 될 걸 안 하고 바닥에 있을 때 이 디젤 차량은 거대한 흐름, 어떻게 보면 21세기 자동차는 무지무지 큰 흐름 자체를 용인하고 묵인하고 해왔다고 네. 하면은 그 커넥션과 거기에 굴복했던 게 훨씬 더 영향이 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현대 기아차도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그 오늘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브레이크 문제. 예. 예컨대 그 브레이크 작동 시스템이 미국 현재 기준으로 봐서 걸면 걸린다라고 만약에 네. 그 전문가분이 했다는 얘기가 맞다면, 예, 그 맞다면. 전문가분이 했다는 얘기가 맞다면, 그럼 이거는 거대한 리콜, 이거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뭐- 미국은 또 징벌적 배상도 있으니까. 이제 그 보상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는 뭐 없으리라고 뭐 기대하고 뭐 우리가 뭐 네. 내용 모르니까 또 그건 다음 보더라도 어떻든 폭스바겐은 이제 팩트로 드러난 상황이고 네. 조작했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정말로 한번 참 아주 좋은 레슨을 주고 네. 이거 이런 큰 사건을 자기의 레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업의 경영자도 노동자도 정부도 레슨 받아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꼭 배워야 할 것을 적당한 시간에 배우지 않으면 예, 결국은 더 큰 대가를 더 큰 대가를 언젠가는 치러야 한다. 치러야 된다. 이것이 세상 사는 이치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다. 이런 이번 말씀이시네요. 국가도 국가도 마찬가지다. 네. 그런 면에서 폭스바겐 사태 정말 섬뜩한 일이고 반면 교사로 꼭 삼아야 되는 그래야 일이라고 됩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